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현수 선생님입니다. 어제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준비 됐나요? 자, 오늘도 출발합니다. 어제 거듭 제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듭 제곱은 a를 두 번 곱하면 a 제곱, 세 번 곱하면 a 세제곱, a 네제곱. 자, 이런 것들을 a의 거듭 제곱이라고 했고요. 거듭 제곱근을 공부했죠. 거듭 제곱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a의 n 제곱근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a의 제곱 n 제곱근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뭐를 n번 곱할까요? 모르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x를 n번 곱하니까 a가 되더라. 그래서 요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x의 n제곱은 a, n차방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해는 일반적으로 n개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a의 n제곱근에서 우리는 실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첫 번째,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가 0보다 클 때에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그 실수로 이루어진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됐습니다. 그리고 a가 0일 때는 그때는 0이고요.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a의 n제곱근 중에서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실수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바로 n제곱근 a입니다. a가 양수건 0이건 음수이건 간에 n이 홀수일 때는 실수가 되는 것은 n제곱근 a 하나였어요. 자, 어제 학습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듭 제곱근의 성질. 오늘의 중요한 내용은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이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자, 첫 번째 볼게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자, 이런 거를 공부한 적이 있었죠. 자,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자, 한 번에 n제곱근 b분의 a가 되고요. 세 번째,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은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m제곱근 그리고 그 안에 또 n제곱근 a는 요 m하고 n이 곱해져 있네요. mn 제곱근 a가 됩니다. 자, 일단은 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사용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암기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름 이게 증명이 되기도 하겠는데, 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요걸 먼저 볼게요. 2의 세제곱은 8. 그죠? 2를 3번 곱하면 8입니다. 그래서 2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근데 지금 이걸 볼게요, 또. 8의 세제곱근은 2다. 지금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자,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8의 세제곱근은 2이다 하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8의 세제곱근은 총 3개입니다. 그 중에서 실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2고요. 또 허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겠죠. 그건 2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이거는 또 맞는 얘기지만, 자, 2라는 것은 일단은 양수잖아요, 양수.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이라고, 2는 8의 세제곱근이라고 했는데, 2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양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2는 8의 양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또 맞는 말이고, 그리고 8의 양의 세제곱근을 3제곱근 8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2라는 것은 3제곱근 8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죠.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자,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n제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다 n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n제곱근 a의 n제곱 곱하기 n제곱근 b의 n제곱. 자, n제곱근 a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양수입니다. 지금 조건에서는 a, b가 다 양수입니다. 자, 그것을 n번 곱하니까 a가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n제곱근 b는 n번 곱해서 b가 나오는 양수예요. 그거를 n번 다시 곱하니까 다시 b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색칠한 부분을 n번 곱하니까 ab가 됐다는 뜻은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ab의 n제곱근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또 살짝 헷갈리다면은, 자, 그대로 여기 다시 볼게요, 여기. 2는 8의 세제곱근. 자, 2는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n제곱근 a, n제곱근 b는 ab의 n제곱근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았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조건에서 a도 양수 b라고 b도 양수라고 나왔어요. 따라서 n제곱근 a도 양수가 되고 n제곱근 b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도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양수예요. 여기 양수라고요. 그래서 양수인데 ab의 n제곱근인데 이거는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ab의 양의 n제곱근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자, ab의 양의 n제곱근을 n제곱근 a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의 세제곱은 8. 자, 요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요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가 된다. 요게 된다. 증명이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처음 설명을 듣게 되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지금 a, b는 일단 양수이고요. 자, 요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요거를 n제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n제곱이 분모 분자에 다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럼 n제곱근 b의 n제곱 분의 n제곱근 a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b분의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 색칠한 부분은 b분의 a의 n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는 b분의 a의 n제곱근이에요. n제곱근이다. 맞죠? 자, 여기서 근데 a도 양수, b도 양수라고 조건이 나와 있고, 따라서 n제곱근 a도 양수, n제곱근 b도 양수가 돼요. 따라서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도 양수가 됩니다. 자, 여기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양수라고요. 양수. 그래서 b분의 a의 n제곱근 중에서 요거는 양수이기 때문에 양애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b분의 a의 양의 n제곱근이 n제곱근 b분의 a란 말이야. 따라서 요 식은 이렇게 된다. 증명됐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3번.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n제곱근 a의
m제곱. 자, 이것을 n제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m하고 n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n제곱근 a의 n제곱, 그거의 전체 m제곱으로 해도 괜찮죠? 자, 여기서 색칠한 부분, 여기 부분이 뭐죠? 여기가 a의 m제곱입니다. 맞나요? 자, 따라서 n제곱근 a의 m제곱. 자, 이것은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 되겠죠? n제곱근이다. 자, 같은 방법으로 쭉 봤을 때 여기에다가 양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m제곱의 양의 n제곱근을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요것이기 때문에 증명이 됐죠. 자, 이걸 봤을 때 요 전체 m제곱이 요 제곱근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m제곱이 안으로 들어간 형태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m제곱근 n제곱근 a. 자, 요거를 mn제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m제곱근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n제곱을 해도 괜찮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mn을 곱하니까 mn제곱이 되니까. 자, 이것은 자, 요거 m제곱근 했는데 여기 또 m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에만 나오겠죠? 그래서 n제곱근 a가 튀어나오고 전체 n제곱이 있습니다. 따라서 n제곱근 a의 전체 n제곱이니까 이것은 또 a가 됩니다. 따라서 m제곱근 n제곱근 a는 어떻게 되나요? a의 지금 mn제곱을 했잖아요. 그래서 mn제곱근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쭉 선생님이 여기가 요 m제곱근 n제곱근 a 이게 양수가 되는 거 아까 많이 보여줬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여기 양의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의 양의 mn제곱근을 mn제곱근 a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m제곱근 n제곱근 a 있으면 여기 mn 요 부분은 곱해지면서 제곱근 a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다 증명을 하나하나 다 했는데 요 결과를 반드시 알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3제곱근 3 곱하기 3제곱근 9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한 번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3제곱근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27은 3의 세제곱. 그래서 이것은 3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번 3제곱근 한 번에 묶입니다. 그래서 2분의 16이니까 8. 8은 또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4제곱근 25의 전체제곱. 요 전체제곱, 요 2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25는 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5의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5가 되고요. 자, 여기 3제곱근, 제곱근 64. 자, 여기가 2가 생략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3이 6 이렇게 곱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제곱근 64, 64는 2의 6제곱이 돼서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4번, 1번 둘 다 4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4제곱근, 자, 27은 3의 제곱, 3의 세제곱이죠. 3의 세제곱 곱하기 3. 그래서 3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3제곱근 한 번에 묶을 수 있죠. 분모 분자가 3제곱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2분의 128, 64가 됩니다. 그래서 3제곱근 64는 2를 세 번 곱하면은 이렇게 될까요? 4죠, 4. 지우고 4를 세 번 곱하면은 64가 됩니다. 그래서 4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6제곱근. 자, 49는 7의 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게 3이 있어요. 3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7에, 자, 지금 여기에 세제곱이 붙게 되면은 2, 3은 6제곱이 되기 때문에 7이 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11하고 3을 곱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3제곱근 125는 5를 3번 곱하면 125예요. 거기에 11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에 3하고 11 곱하니까 33제곱. 따라서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지금 3제곱근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 번에 볼게요. 3제곱근 2, 3은 6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부분을 보면은 제곱근 3제곱근 36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없으면 2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2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2, 3은 6제곱근 36이죠. 자, 36은 6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곱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제곱근 6 곱하기 6제곱근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3제곱근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6제곱근 6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마치 2하고 6이 약분이 되는 것처럼, 분수는 아니지만 약분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될까요? 약분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2, 3은 6이니까 3제곱근 그리고 여기는 6이 되죠. 여기 선생님이 여기 3제곱근 2라고 했는데 여기 실수입니다. 그리고 3제곱근 6이 돼요. 그래서 마치 약분이 되는 것처럼 이 이른이 2, 3은 6. 그래서 3제곱근 6이 돼요. 그래서 여기 색칠한 부분이 3제곱근 6입니다. 그래서 빼기 2 곱하기 3제곱근 6이 돼요. 그래서 3제곱근 6 빼기 2 곱하기 3제곱근 6이니까 마이너스 3제곱근 6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을 볼게요. 자, 3제곱근 189라고 나와 있는데, 자, 189가 있어요. 3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 6, 18, 3, 3은 9, 3, 2, 6, 3, 1은 3, 3, 7에 21.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3제곱근 189는 3이 3개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7이 곱해져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빼기, 자, 여기 이 부분 볼게요. 자, 여기 부분만 따로 봤을 때 3제곱근, 자, 그러면 여기는 3제곱근 7이 됩니다. 맞나요? 자, 3제곱근 7.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식을 볼게요. 여기를 쪼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쪼갰다고 생각했을 때 3제곱근 3의 제곱은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3제곱근 3의 세제곱 곱하기 3제곱근 7이죠. 그래야 요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빼기 3제곱근 7은 3제곱근 3의 세제곱은 3이에요. 이게 3이란 말이죠. 이게 3. 그래서 3 곱하기 3제곱근 7 빼기 3제곱근 7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제곱근 7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의 부피를 V라고 하면 V는 12분의 루트 2 A의 세제곱 이런 식이 있어요. 자, 이 정사면체의 부피의 2배가 되는 정사면체를 만들려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원래 정사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의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자,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가 A라고 했는데 이걸 좀 늘리면은 전체 부피가 2배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모서리의 길이의 몇 배로 했다고 할까요? K배라고 하겠습니다. K배. 자, 그러면 A 자리에다가
K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2분의 루트 2. 자, A 자리에다가 A에다가 K를 곱했다는 뜻은 K배 했다는 뜻이죠. 자, 이거의 전체 세제곱을 한 것이 전체 부피의 2배. 자, 이거의 부피의 2배가 되려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2를 곱하면 약분이 돼서 여기가 6이 되니까 6분의 루트 2A의 세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K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12분의 루트 2. 자, 여기는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K의 세제곱, A의 세제곱은 6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 되고, 그리고 양변 A 세제곱을 이렇게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K 세제곱은 6분의 루트 2 곱하기, 자, 12분의 루트 2 역수를 곱해볼까요? 루트 2분의 12를 곱하게 되면, 약분을 하게 되면은 2가 됩니다. 그래서 K 세제곱은 2가 되죠. 자, 그러면 K는 뭘까요? K는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수예요. 물론 K는 양수겠죠. 자, 그래서 K는 3제곱근 2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해가 가나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은 진경이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여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전체, 자, 이거의 12제곱의 값을 구한 과정이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쓰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자, 여기 한번 식을 볼게요.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12제곱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수 법칙, 자, 12는 3 곱하기 4야. 맞죠? 그리고 요 4제곱, 우리 이게 또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성질이 있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4가 튀어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4제곱근하고 또 4가 있어.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은, 자, 그러면 4제곱근 이게 사라지겠죠? 이게 4제곱, 전체 4제곱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는 거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8. 자, 이거는 틀렸어요. 자, 일단은 4제곱근, 자, 자,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2를 12번 곱하면 양수예요, 양수. 마이너스 2를 짝수번 곱하기 때문에 양수. 그래서 4제곱근 양수니까 이 결과가 양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음수가 나왔단 말이죠. 자, 이거는 틀린 이유는, 자, 틀린 부분은 어디 나오면은 여기 부분이 틀렸어요. 여기로 넘어가는 게 틀렸어요. 자, 우리가 제곱근 A에 m제곱이 있다고 치면, 자, 이것은,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요. m제곱근 A에 전체 n제곱이 있으면 m제곱근 A의 n제곱이다가 증명까지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A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가 지금 음수입니다. 음수일 때는 요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틀린 이유를 알겠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4제곱근 마이너스 2의 12제곱은 아예 처음부터 4제곱근, 자, 마이너스 2의 12제곱을 2의 12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양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하던 방법 똑같이 4제곱근, 지금 이것을 2의 3 곱하기 4제곱으로 해서, 자, 이제는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4제곱근 2의 세제곱의 4제곱. 그래서 4제곱근하고 전체 4제곱이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남아서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증명도 하였고, 그리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특히 증명 부분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증명도 자신있게, 그리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꼭 다시 한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자,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잘 지내세요. 안녕.